많은 분들이 어학 성적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같이 어학 성적이 낮으신 분들은 엄청 걱정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어학 성적 IM1이었거든요. IM1인데도 합격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합격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합격 자소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합격 자소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번 문항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1번 문항의 지문은 지원 동기 및 문제 극복 사례를 서술하시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 지문을 보고 조금 의아했어요. 지원 동기랑 문제 극복 사례를 같이 쓰라고? 너무 동떨어진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로 한 30분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30분을 생각해본 결과 제가 내린 답은 이거였습니다. 지원 동기랑 문제 극복 사례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문제 극복 사례를 통해 왜 이런 지원 동기가 생겼는지 날 한번 설득해봐. 아, 이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원 동기랑 문제 극복 사례를 따로 쓰지 않고 문두에 지원 동기를 한 줄로 정말 임팩트 있게 빡 썼습니다. 저는 뭐라고 썼냐면 왜 미국에 가야만 하는지 요 느낌이 담겨져 있는 한 문장을 썼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첫 문장에 임팩트가 가야 정말 수천 장 자소서를 읽어보는 담당자들이 지루하지 않아요. 무조건 결론은 문두에 말씀을 하고 풀어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도 똑같아요. 문두에 결론을 내려야 담당자들의 피로도를 줄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 자소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첫 문두, 첫 문장에 왜 미국이어야만 하는지, 미국에서 뭘 배워오고 싶은지 요거를 간략하게 한 줄로 딱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다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스폰서 내용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 다음 문장에다가 스폰서가 제가 지원한 동기와 맞는 업무를 핸들링하고 있어서 여기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렇게 임팩트를 한 번 더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지원 동기가 생겼는지 문제 극복 사례를 통해서 이제 예시를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나서 마지막엔 또 어떻게 하냐, 문두에서 한번 주장했죠. 문미에서 똑같이 한 번 더 주장함으로써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이런 지원 동기가 생겨서 여기에 지원하게 됐다. 이러면은 1번 완전 베스트. 달려보자. 네, 그럼 두 번째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의 지문 같은 경우는 높은 언어 장벽과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거니?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거 정말 난해합니다. 글자 수가 500자에서 1000자 사이인데 두 개를 쓰래요. 이거 어떻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방법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우선 2번 지문에 담당자들이 물어보고 싶은 여러분들의 태도는, 애티튜드는 바로 플렉서블입니다. 얼마나 너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너가 그런 어려움들을 맞닥뜨렸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너가 해결할 수 있는지 요걸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사례 기반으로 말씀해 주셔야겠죠? 첫 번째, 언어 장벽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진정성이 정말 많이 묻어나 있어요. 아마 이 2번 지문에 제 모든 진정성이 다 담기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썼는데, 높은 언어 장벽, 와, 이거 진짜 우리가 원어민도 아니고 현지인도 아니고 당연히 제2외국어로 공부해왔고 한국에서 특히 스피킹 공부하지도 않는데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데, 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얼마나 한국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미국에서 어떻게 그거를 써먹을 건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서 높은 언어 장벽을 극복할 건지, 요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극복 자세를 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딱 썼어요. 수능 외국어 6등급이었고 26살 때까지 토익 성적 하나 없었지만 이 웨스트를 알게 되고 지원하고 싶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26살 11월부터 토익 공부를 했고, 그리고 회화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성적을 맞추게 됐다. 그냥 솔직하게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어학과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하나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대학생이 됐든 살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기 싫어도 공부를 억지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를 그냥 진정성 담아서 풀어주시고 그걸 토대로 미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걸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항의 두 번째 질문, 문화 차이 어떡할 거냐? 아니 나 한 번도 외국 나가 본 적이 없어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밖에 나가서 경험을 만들어 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다니는 영어회화 스터디에는 데니라는 외국인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데니, 나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미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난 잘 모르겠다. 혹시 나랑 대화하면서 문화적 차이가 뭐가 있는지 시뮬레이션, 롤플레이 같은 거를 해줄 수 있니? 역할극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부탁을 해서 문화적 차이를 한번 느껴봤습니다. 느껴봤는데 데니가 딱 거기서 찝어줬어요. 너는 너무 많이 웃어. 너는 굳이 웃을 일이 없는데도 너무 웃으니까 미국에선 요거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요 말을 딱 해주는데 됐다. 이번 문항의 이 지문 됐다. 해결됐다. 요 느낌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쓰고 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또 문화적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구글을 활용해서 문화적 차이를 공부했고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데니한테 물어보고 이게 맞는지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미국에서도 데니 같은 친구를 만나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해보고 확인받고 교정해 나간다면 분명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이렇게 어필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좀 다양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것도 사례 중심으로, 사례 기반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3번 문항인데요. 와, 진짜 이건 더 미쳤어요. 3번 문항의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전공과 다른 인턴십이 매칭되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걸 물어보고 있는데, 요것도 지문의 의도는 너의 융통성을 보겠다, 그리고 너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겠다, 요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체험수기 찬스를 썼습니다. 이게 제가 체험수기 없이 계속 저 혼자 써보려고 했는데 계속 쓰면 쓸수록 더 추상적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 있죠. 아무래도 융통성이랑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잘못 풀었으면 한없이 추상적이어질 수 있는 그런 파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약간 제 능력을 벗어났다 제 능력 바뀌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체험수기를 활용했는데, 어떻게 풀었었냐면 제 전공에 맞는 인턴십을 매칭받기 위해서 최대한 내가 직접 발로 뛸 거다. 체험수기 보니까 그런 분이 있었다. 나도 직접 발로 뛸 거다. 근데 모집 공고에 나온 것처럼 웨스트 프로그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 안에서 스폰서와의 상담을 통해 직접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인턴십 매칭에 임할 것이다. 적극적인 자세를 어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도 안 된다면 저는 전공과 달리 매칭된 인턴십 안에서 어떻게든 열린 마인드로 배워오겠다. 요거를 어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열린 마인드로 배워오겠다라고 어필하셨잖아요. 그러면 3번 문항의 2번이나 3번 지문에서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배워올 것인지 그게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얘 그냥 말뿐이진 않네, 지금까지 좀 그런 식으로 오픈마인드로 살아오긴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지역에서 어떻게 버틸 거냐, 요걸 물어보는 건데,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주고 지원을 해서 미국을 보냈는데 갑자기 얘가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고 돌아오면 돈 날린 거잖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담당자 입장에서는 윗선한테 어떻게 보고해야 돼, 망했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정말 잡초 같은 바퀴벌레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난 진짜 오뚜기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어필했냐면, 저는 여기서 제 삶을 담았는데 정말 짧지만 임팩트 있게 담았던 게,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다 보니까 15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쭉 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도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걸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느꼈을 뿐만 아니라
웬만큼 힘들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이 그렇게 크게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포기라는 걸 쉽게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어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 하면 다른 분야에서 공부라든지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필하시면서 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갖고 이렇게 해결해 왔다. 이렇게 어필해 주시면 충분히 이번 지문은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항의 세 번째 지문인데요. 이게 1번 지문이랑 약간 뉘앙스가 비슷해서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1번 지문에서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 요거를 3번 지문에서 추가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3번 지문의 내용이 인턴십에 불만족스러운 직무 아니면 단순 업무만 시킨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어떻게 말을 했냐면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단순 업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단순 업무를 그냥 단순 업무로만 여겼으면 저는 분명히 발전이 없었을 거다. 근데 여기 단순 업무지만 열린 마음으로 뭔가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단순 업무에 임해 보니 학교에 돌아와서 마케팅 수업을 듣는데 단순 업무 때 사람들이 했던 고객 니즈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1번과 연장선이에요. 1번, 3번을 묶어서 이 담당자들은 너 진짜 네가 원하는 직무만 고를 수는 없어. 근데 그때 어떻게 할래? 요거에 대한 압박 질문으로 너의 상황, 문제 해결 능력, 자립성, 요런 융통성, 요런 것들을 보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3번 묶어서 여러분들의 융통성을 최대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무급 인턴십이 대다수인데 너 재정 어떻게 할 거야? 이겁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빼박이라고 봐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공격당할 만한 거 있으면 빼세요. 이거 그냥 무조건 빼세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정말 웨스트 프로그램에 가고 싶다면 일단 붙고 나서 어떻게든 재정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부모님을 팔든 형제를 팔든 아니면 친구를 팔든 어떻게 해서든 돈 문제 없다. 어떻게 얻은 천금 같은 기회인데 돈 때문에 웨스트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겠냐? 저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해결해 놨다. 이렇게 어필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멘트가 국립국제교육원의 장학제도와 ETS의 외부 장학제도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장학제도를 거론하시면 분명히 공격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돈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 100%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리 공격 들어올 만한 것들은 차단해 놓은 상태에서 장학제도랑 ETS 장학제도를 언급하면서 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어. 나 진짜 공부 많이 했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정말 높아. 이렇게 어필해 주시면 최고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4번 문항입니다. 4번 문항은 향후 계획을 서술하시오. 생각보다 간단한 지문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지문입니다. 달려보자. 향후 계획을 서술하시오는 우선 여러분들의 목표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어필하셔야 돼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한국 국민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활용할 거다. 절대 여러분 미국에서 취업할 거다. 해외에서 취업할 거다. 이렇게 어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부가 우리한테 지원해 준 이유는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너네 많이 배워와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인재가 되라. 이래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저 해외 취업할 겁니다. 저 국외로 나가서 취업할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 그냥 바로 광탈입니다. 어느 공무원도 이런 멘트를 좋아할 공무원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요 4번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배워와서 한국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건지 여러분들의 꿈과 접목시켜서 요걸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안에 1차적으로 뭐가 들어가냐? 왜 미국이어야만 하는지, 미국에서 뭘 배워오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이 배워온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디에 취업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취업한 곳에서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요걸 정확하게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어필하고 난다면 4번 문항은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임팩트를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최종 하이라이트, 진짜 여러분들의 그 결정타라 그러죠.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문항이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목표의식을 담아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1번 문항부터 4번 문항까지 긴 합격 자소서를 위한 길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합격 자소서를 만드시고 좋은 소식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좋은 소식 제가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힘내셔서 합격 자소서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환절기 감기 꼭 조심하세요.